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합성가스에서 수소만 분리, 고성능 분리막 수소 생산 정제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합성가스에서 수소만 분리, 고성능 분리막 수소 생산 정제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 수소 분리막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되고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은 지금 CH4에서 물을 합성을 시키면 CO,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변형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순도 생산 정제 기술 개발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천연가스와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합성가스에서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술 개발의 의의를 보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위한 수소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개발 의의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 의의를 가지고 가장 큰 개발 의의는 뭐겠어요? 이게 수소 경제로 들어가는 개발 의의예요. 말하자면 수소 자동차의 원료가 뭐예요? 수소예요. 이 수소를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성공한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너지연구개발원 에너지소재연구실 이신근 책임연구원팀이 이걸 개발을 했는데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수전해 등을 통한 수소 생산성을 크게 높인 복합막 형태의 팔라듐 분리막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쓰이는 수소 생산 기술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는 수소 생산 기술이 아주 비싼 비용으로 수소가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천연가스나 아니면 뭐 정제 과정에서 원료의 정제 과정에서 이 수소가 발생하는데 이 수소 생산 기술이 그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됐기 때문에 이 수소가 대중화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산 기술을 통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소 생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 장점이죠. 자, 보면 이번에 생산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쓰이는 생산 기술을 한번 보면 천연가스를 촉매로 발생하여 메탄 수증기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그전에는 수소 생산이 됐습니다. 이때 나온 수증기에 메탄은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구성된 합성가스로 전환이 되는데 이 합성가스를 분리, 정제 공정을 통해서 고순도 수소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존 방식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이 하나가 아니라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단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700도에서 900도의 고온에서 이게 운전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 내구성이 뛰어난 우수한 소재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면 분리 공정과 후속 정제 공정이 나누어져서 두 가지 공정을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래서 넓은 설치 장소와 설치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의 장점을 한번 보면 팔라듐 분리막 기술은 탄화수소 기반 연료의 계질 반응 효율을 혁신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운전 온도가 500도에서 550도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것보다 한 2, 300도가 낮아요. 2, 300도가 낮기 때문에 더 저온에 필요한 구성 요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단가가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공정이 단순합니다. 즉 별도의 정제 공정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효율로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응과 동시에 수소만 분리하기 때문에 남은 이산화탄소를 보다 쉽게 포집할 수 있어서 온실가스의 배출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방식은 이게 분리, 정제,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수소 경제로 가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 수소 경제로 갈 때 분명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지구 대기에 좋은 거냐라고 말하면 퀘스천 마크가 딱 붙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공정을 보면 이 남은 이산화탄소를 쉽게 포집할 수 있어요. 포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전 것보다 훨씬 더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기존 팔라듐 분리막의 단점을 보면 현재 상용화된 팔라듐 분리막은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죠. 그리고 수소 투과율도 그전보다 낮아요. 지금 것보다 낮기 때문에 많은 수소를 포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에너지연구소에서 만든 팔라듐 분리막은 어떻게 되냐? 다공성 지지체 위에 팔라듐을 얇게 코팅한 형태로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팔라듐 분리막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어요. 기존의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 분리막이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이유를 한번 보면 세계적으로 복합막 형태의 팔라듐 분리막 개발이 활발해지지만 팔라듐을 얇으면서도 미세 구멍 없이 수소만 투과하도록 코팅하는 것이 난제였다고 합니다. 이 난제를 극복했던 방법은 연구진은 팔라듐 분리 코팅 공정의 핵심인 무전해 도금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도금액 내에 포함된 팔라듐을 기존의 방식보다 10% 낮은 99.5%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팔라듐 포일막을 20에서 33% 수준인 1 마이크로미터 이하 두께로 코팅해도 우수한 수소 정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라듐 포일막이 얇으면 어떻게 돼요? 공정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팔라듐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왜 팔라듐이 이렇게 가격이 단가가 맞게 되는지 이렇게 보면 화학기호로 보면 PD라고 합니다. 원자기호는 46. 이게 백금족 원소여서 백금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요. 백금이 촉매제로 많이 쓰이는데 촉매제로 쓰이는 백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팔라듐을 대신해서 이 백금을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백금 자체가 원래 금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팔라듐도 금만큼 비쌉니다. 금보다 더 비싸요. 금보다 더 비싸고 이게 촉매와 장신구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백금 장신구도 대부분 팔라듐을 많이 사용해서 장신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막에 적용된 다른 기술을 보면 확산 방지막 코팅 기술인 블로잉은 불다란 뜻이거든요. 불어서 코팅하는 기술을 만들었고 이 기술은 원통형 금속 표면에 1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1000분의 1 이하의 매우 얇은 세라믹 막을 단순하면서도 단일하게 코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체 분리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제일 중요한 것은 얇게 코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얇게 코팅하면 그만큼 경제성이 높아져요. 특히 팔라듐이 워낙 비싼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점 얇게 만들어진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제조한 팔라듐 분리막이 있는데 연구진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직경 1인치, 길이가 45인치인 팔라듐 분리막 제조를 성공했습니다. 아까 처음 보였던 그 그림이 그겁니다. 그래서 분리막에 적용된 10N 세제곱미터 per hour급 수소 정제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PD라고 보였던 게 팔라듐이에요. 팔라듐 막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세라믹을 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탈 서포트 그걸 지지할 수 있는 메탈로 서포터로 만들었는데 이걸 2겹으로 만들어서 이걸 투과를 하면 산소가 더 많이 포집이 된다는 거죠. 가운데 부분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신근 책임연구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분리막을 적용한 수소 정제기도 만들어졌다. 관련 기술을 현지 공급형 고순도 수소 생산 정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지금 말했고 이것도 연구 논문으로 게재가 됐는데 이번 연구 논문은
분리막 전문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Membrane Science 최신호에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술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수소 경제로 지금 진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충전지로 만든 2차 전지로 만든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전기 자동차의 단점이 뭐예요? 전기를 충전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번 충전해서 한번 다 사용하면 또 충전을 해야 되고 이 충전하는 시간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멀리 가게 하려면 결국은 수소 자동차로 변형을 돼야 되는데 이 수소 자동차의 변형으로 막는 게 가장 큰 문제가 그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 효율이에요. 효율도 필요하고 단가도 워낙 비싸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게 정말 효율적이냐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 기술을 통해서 그 의문들이 차츰차츰 해소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욱더 빠른 수소 경제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게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